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 여성들의 섹스, 젠더, 릴레이션십, 러브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레이디스 팟캐스트의 김지양, 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나서 녹음하는 게 조금 오랜만이죠? 그쵸.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계절의 탓도 있지만 좀 기분이 이제 조울증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괜찮습니다. 제가 안 좋았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해야 할 일을 조금 나도 모르게 좀 미루거나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저희가 미리 많이 녹음을 해놔서 그래서 업로드에 지장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 쉬거나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면 뭐 유튜브에는 올려놓고 뭐 팟빵에는 업로드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뭐 원래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한 주를 건너뛰었다든지 뭐 이랬어가지고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열심히 잘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축하할 일이, 마치 오늘 녹음 날짜 기준 20일, 3월 20일인데요. 네네. 축하할 일이 생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뭔가 공지가 떴던데. 서울 퀴어 문화 축제 2025년에 66100과 두드림 부동산 중개사 사무소가 공동 부스를 되게 특이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와, 약간 제가 그래서 어떤 부스들이 있나 그 리스트가 아예 공개적으로 올라왔길래 오늘 봤는데 단연 눈에 띄어요. 일단 지금 가나다 순으로 이 리스트가 정리돼 있는데 네네네. 이 66100이라는 숫자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어서 눈에 띄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다 이렇게 인권 단체, 뭐 요런 종교 단체, 뭐 그런 의미 있는 단체들 사이에서 굉장히 상업적인 하지만 또 굉장히 의식주를 담당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이렇게 보기 드문 카테고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부스에서 퀴어 문화 특집 때 과연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 그쵸.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지. 약간 무슨 그런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패션 컨설팅 그리고 이제 부동산 컨설팅. 대박. 네, 그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각각의, 그러니까 하나의 부스를 저희가 나눠서 쓰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누구나 이 부스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요. 꼭 내가 무슨 어떤 인권 단체를 만들었거나 속해 있는 게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로서 나올 수 있다. 그쵸. 이거 내가 하는 일로서 혹은 나로서도 그쵸. 뭔가 이 퀴어들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퀴어 커뮤니티에 나를 알리고 그쪽 커뮤니티 사람들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서로 만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죠.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럼요. 요새는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옷이나 소비에서에도 좀 자성의 그런 목소리나 흐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옷 입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 잠자야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게 퀴어들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스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워낙 이제 쟁쟁한 팀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마침 그래도 다행히 뽑혀가지고. 아니 보니까 안 될 수가 없는데 너무 차별화가 너무 돼 있어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 차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퀴어 페스티벌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다. 그래도 안 그래도 이번에는 왜 항상 7, 8월에 막 너무 덥거나 비 올 때 이럴 때 했어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5, 6월? 네, 맞아요. 이쯤 하는 걸로 좀 땡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날씨도 좀 더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것처럼 되게 아마 작년에는 체력 이슈 및 날씨 이슈로 집에서 응원할게 하면서 있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간만에 또 나가서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그것이 키퍼였다.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축하드리고 네. 마침 또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장소가 조금 생뚱맞지만 두드림에서 하고 있죠. 맞아요. 제가 이제 두드림에서 네. 그 부동산 부동산님 네. 퇴근하셨고 네, 장소를 빌려서 네, 빌려서 여기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디서든지 녹음할 수 있어. 스튜디오 갈 필요 없습니다. 없음.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 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그쵸. 오늘의 주제는 근데 이게 네. 20화를 우리가 또 축하해야 돼. 맞아. 축하할 게 많네. 20화 특집인 걸로 갑자기 네. 주를. 보면 벌써 20번째. 20주면은 한 달에 뭐 4주니까. 4주, 5주 뭐 이런 거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4, 5개월 그럼요. 이제 거네요? 반년 정도 해온 거예요. 와, 이렇게 조금 더 하다가 또 금방 1년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20화를 축하하면서 네. 특별한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주제. 그렇죠. 우리 좀 너무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너무 말만 뭐 대단히 맞아. 입만 적이었어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대단히 자극적이고 그런 거 얘기할 것처럼 해놓고 정작 말하다 보면 그냥 우리네 인생 이야기 돼버리는 것이었는데 마침 20화의 주제 이것을 한마디로 할 수가 있을까요? 다양한 관계. 다양한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성관계 그렇죠. 다양한 네. 성관계들. 저희가 3개를 그 중에 꼽았는데 원나잇 그 다음에 Friends with Benefit 네. FWB라고 하죠. 그쵸. 그 다음에 오픈 릴레이션십. 선생님 전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3개가 다 전문은 아닌데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네, 그렇죠. 네네네. 아니 안 그래도 이게 제가 먼저 뭘 알고 정한 건 아닌데 마침 요새 좀 시동을 걸고 있어요. 무슨 시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오픈 릴레이션십 관계를 네. 이렇게 내가 오픈했다고 해도 아무도 없으면 사실상 남들 보기에는 너무 열린 교회 닫힘이죠. 그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1대1 관계, 독점 관계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파트너가 한 명인 상태로 당분간 지내고 있었는데 저의 파트너는 성실한 직장인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저는 프리랜서지만 평일에는 어쨌든 집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시간을 나는 뭐 좀 늦게 자는 편이니까 조금 뒤로 몰아서 하고 이른 시간에는 뭔가 다른 여가를 즐기고 싶어도 일단 저와 함께 살고 있는 파트너와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게 조금 쌓였나 봐요. 이게 내가 뭔가 내가 시간 될 때 놀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돼서 그냥 뭐 일이나 하자 뭐 이런 날들이 약간 쌓이면서 게다가 또 이 친구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쵸. 제가 알죠. 네. 근데 제 생각엔 심지어 더 짜증나는 건 최근에 건강검진 그를 좀 디테일하게 했는데 네.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누가? 그 친구가. 난 또 어디라도 아픈 줄 알았네? 그냥 기력이 없는 거야. 그냥 몸에 문제는 없어. 어떡해. 네. 그리고 그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꼭 밖에 나가서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하거나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과 그런 새로운 자극이 없어도 불만이 없는 사람인 거죠. 저는 그치. 좀 그에 비해서는 살짝 좀 자극 추구형이고 그런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저의 이제 뭔가 이 놀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이 이렇게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는 걸 이제 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너 사람을 좀 찾아봐. 뭐 논다는 것에는 되게 광범위 그렇죠, 그렇죠. 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그런 뭐 다른 파트너 자기를 대신해서 그 시간에 같이 뭐 보내줄 누군가가 있으면 사람 찾아봐 해가지고 그래? 그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별로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거의 모든 것이 충족되었는데 어떤 내 일상에 좀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욕구도 충족이 안 된 상태로 쌓이다 보니까 이게 그치, 커질 수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옳다거니 하고 오랜만에 어플을 깔았죠. 아하. 제가 지금 이 와이프를 만나게 해준 바로 그 어플 삭제했지만 다시 깔았습니다. 오랜만에 프로필을 이제 다시 새로 재정비를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친구 저 친구들에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막 수학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약간의 뭐 재미와 그다음에 약간의 여기 참 여전하다. 이 어플 정말 여전하고 지긋지긋하다. 내가 어떤 면이 그래요? 어떤 면이? 아니 사람을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식의 관계건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어플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소개 페이지에 자기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서로 어플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소개 해놓은 페이지가 뜨면 마음에 들 경우 내가 그 좋아요를 누르거나 혹은 좋아요 방향으로 스와이프를 하거나 네. 할 수가 있는데 뭐 사진을 통해서 외모를 봤든 아니면 그 밑에 텍스트를 통해서 뭐 어떤 취향이나 느낌을 봤든 뭐 정보가 있어야지 내가 좋든 싫든 그쵸, 선택을 할 수 있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다들 회피충이야. 물론 안전 문제도 있죠. 있어요, 사실. 있죠. 제가 깐 어플은 여성 퀴어 전용 어플인데 사실 뭐 거기 남자들이 이렇게 분탕치고 거짓말로 남의 사진 같은 거 도용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것은 알겠다만 이렇게까지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뜬구름 그런 윤슬 사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결이 맞는 사람 찾아요. 결이 뭔데? 그러니까 윤슬 사진으로 어떻게 결이 맞는지 그렇게만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의 프로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얘들아 열심히 하자. 아줌마 급해 너네 한가하니? 시간 많아? 아꼈어. 그래가지고 좀 답답함을 좀 느끼고 있고 네. 그리고 또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자기가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누가 알아서 와주면 좋겠다는 분위기. 그래서 뭐 너무 수동적인데? 저는 뭐 부끄러움 많아요. 먼저 말 걸어주세요. 뭐 이렇게 아예 써있는. 근데 그것만 써있어. 어떤 사람인지 없고 그렇게 써있다던가 아니면 매칭이 돼도 뭐 이런 반구 어떤 채팅이 오가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 적극성이 많이 떨어져서 진짜 약간 여기 아직도 이러네 하면서 조금 실망감을 가지고 있지만 한 달치만 제가 또 결제를 했거든요. 네. 제가 그래도 세 달을 하지 않고 세 달치를 하면은 훨씬 할인율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요. 연간을 하면 또 더 높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길게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으리라 라는 결심으로 할인 없이 한 달만 딱 결제했다는 점 스스로 좀 뿌듯하게 생각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마음이 급하네요. 나한테 급할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급하네. 이거 언제 끝나는 날인지 확인해놔야겠다. 그건 알고 있어야지. 캘린더에다 써놔야겠다. 그건 알고 있어야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찾는 것은 사실 FWB에 가까운 것 같아요. Friends with benefit. 근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프렌즈인데 베네핏이니까
뭐 대충 만나서 뭐 카페에서 뭐 그냥 각자 할 일을 하든 뭐 영화를 같이 보러 가든 요 정도까지 괜찮은 사이이면서 베네핏이 있어야지 추가.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원나잇보다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조건이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아예 연애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거기에 막 질척거리면 안 되니까. 아니 그 어플에서 또 웃긴 건 이런 너무 이렇게 방어하는 모드인 분들이 꽤 많은 반면 저보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윤슬 말고 이제 풀꽃 자연사진 한 다음에 네. 가벼운 만남 싫어요? 마지막 사랑 찾아요. 너무 부담되잖아. 거기다 대고 어떻게 좋아요를 해? 마지막 사람 찾는다는 분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변면회로 해야 될 것 같아. 괜히 내가 막 실례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이제 대단한 큰 포부를 안고 계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 적당히 데이트하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섹슈얼한 텐션이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가끔 취미생활 여가 공유 이 정도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정말 어렵다. 저는 일단 그 Friends with Benefit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나 진짜 절망다. 해내고 말겠어. 네. 그리고 이제 오픈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좀 하는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예인님이나 맞아요. 뭐 주변에 있는 분들 통해서 그런 관계도 있군 이런 걸 이제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원나잇의 경우는 사실 저는 이거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창피한데 그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섹스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섹스를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졸라 의외다. 옛날 그랬어요. 진짜 옛날 진짜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아닌 말로 씹선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한동안은 되게 보수적으로 살다가 되게 정절. 정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조금 보수적으로 살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직전에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그리고 이렇게 조금 미국물 보고 미국물 좀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홍대도 좀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제 불나방처럼 달겨드는 사람들이 내가 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나잇의 정의는 약간 일단 뭐 초면이거나 약속 미리 하고 만난 게 아닌 때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분위기에 의해서 낯선 타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겠죠? 저도 원나잇은 안 해본 것 같은데 따지면 한 번만 잔 사람은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낯선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뭐가 돼? 아니 나도 뭐 저도 딱히 근데 원나잇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거나 들었던 때가 20대 초중반 때인 것 같아요. 막 친구들이 그때는 막 정말 우리 홍대에서 놀면서 클럽을 왜냐면 애들은 그때는 홍대 쪽 클럽을 갔거든.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강남 쪽을 가고 그다음 뭐 이태원 쪽도 가고 맞아. 근데 대학생 때는 보통 홍대 쪽을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원나잇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경험이 생길 때마다 친구들 모이면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들 옹기종기 둘러앉아. 맞아. 길을 쫑긋. 야 어땠어? 뭐 누군데? 막 이러면서 뭐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막 이런 얘기를 막 엄청 막 신나게 듣고 듣는 걸로 거의
충전이 다 될 정도로 거의 과몰입해가지고 도파민 빵빵. 그런 것만으로 이제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이외에는 나이 먹고는 오히려 원나잇에 대한 생각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원나잇을 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놈인지도 모르고, 그쵸. 그리고 뭐 무슨 성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맞아. 사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게 참 겁이 없었던. 그니까. 그리고 막 옛날에는 진짜 왜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도 많아서 노콘 막 이런 그치. 그건 남자들도 진짜인데. 예, 진짜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느니 자위하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옛날보다는 섹스토이를 많이 사람들이 좀 더 접하고 쉽게 생각하고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근데 생각. 아마 근데 원나잇과 자위가 그래도 가져다 주는 어떤 만족감이 종류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원나잇은 뭐 어떤 충동 혹은 어떤 욕구 때문에 시도하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해봤다. 내가 아니 해봤다니까. 안 맞았다고? 안 맞았다. 아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나 먹힌다. 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어필이 된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섹스를 하고 싶다기보다. 그걸 통해서 역으로 확인하는 거죠. 어떤 나의 성적 매력. 그런 매력이 나에게 충분하다. 혹은 그런 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 재밌다. 그런 욕구가 저는 한몫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Friends with Benefit 같은 경우는 진짜 왜 뭔가 묶이지 않는 그러니까 얽매이거나 종속되지 않는 관계를 원하면서 맞아요. 섹스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렇죠. 왜냐면 제 경우에도 일단 같이 사는 파트너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막 마지막 사람 찾아요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 그렇다고 막 아무 때 만나서 섹스만 할 사람 만나고 싶은 건 또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약간 행아웃을 하면서 그쵸. 섹스도 가능한 정도의 느낌의 텐션 그런 상대가 있다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 분들은 섹스를 진짜 성적 행위라기보다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 스포츠로 생각한다는 건 어떤 걸까?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끈적하고 아주 친밀한 그런 행위를 한다 라기보다 테니스 한 판 칠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섹스를 그런 정도의 무게로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 그쵸? 이게 제가 이런 상대를 지금 다 찾아와서 해보고 얘기하는 거면 참 확실하게 알 텐데 저도 저의 마음을 그냥 추측하면서 지금 생각 중이어가지고 근데 물론 정말 친밀하고 정말 뭔가 농도가 짙은 섹스도 있지만 모든 섹스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약간 토이 쓰는 거랑 비슷하죠. 근데 나는 뭐 날씨 좋은 김에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싶은데 그럼 그냥 같이 그러니까 겸사겸사 되는 사람 안 나갈까 이런 거지. 겸사겸사요? 토이 같은 정도의 느낌. 아니 그것도 좀 그렇다. 왜 토이 요새 좀 토이에 미쳐가지고 아니 진짜 사들이고 있어요. 아니 이상한 게 그냥
섹스도 근데 이제 점점 쉽지가 않잖아요. 뭐 쉽지 왜냐면 않죠. 양쪽의 시간과 컨디션과 뭐 타이밍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되니까 이 현대 사회가 근데 너무 노동 시간을 그쵸. 주 4일 너무, 보장해야 되는데 맞아. 너무 길게 사람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기 때문에 그냥 약간 그래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도 일단 사기를 했는데 요새는 토이를 당장 안 써도 일단 사놓기.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아니 진짜 요즘 토이들이 너무 선생님 썩어요. 그쵸. 이렇게 써야지 얘네는. 아니 써야 보배지. 구슬도 꿰야 보배고. 그러니까요. 요즘에 제가 사는 거에 비해서 걔네들을 사용하진 않거든요. 근데 자꾸 그렇게 구경을 하면서 주문을 해. 이건 뭐야 진짜 정말. 진짜. 근데 뭐 이게 뭐랄까 이걸 대하는 마음의 태도? 어떤 이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내가 들어요. 지금 이런 프렌즈를 지금 못 찾아서 계속 토이를 사고 있는 게 아닐까? 그쵸. 그런 거죠. 그런 정도의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보상작용을 하게 마련이라니까요. 보상 행동. 근데 나는 어플도 결제했는데 아직 보상이 안 와서 다시 내 돈을 주고서 나에게 물건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럴 수 있지. 네. 원나잇. 기대와 현실. 기대 어떻게 다른지 얘기를 잠깐 해볼까 봐요. 기대. 영화처럼 핫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실제로는 어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한 번은 홍대에 이제 친구랑 클럽에 놀러를 간 거예요. 근데 어릴 때죠? 어릴 때죠. 어릴 때죠. 한 25, 6 뭐 이럴 때죠. 근데 번호를 끈질기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줬어. 그래 뭐 한번 줘보지 뭐. 원래 그런 거 절대 안 주는데 그날따라 뭐에 꽂혔는지 줘봤어. 근데 그날은 친구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내가 그렇다고 친구를 버리고 뭐 이렇게 뭐 밤을 보내고 이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연락을 했나? 해서 이제 멀쩡하게 만났는데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번호를 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얘는 섹스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때 한 판 하려고 했던 거야. 함뜨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나는 너무 손해보였던 거야. 미치겠다. 그래서 심지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한 거야. 근데 얘는 영화 너무 아무 눈에도 안 들어오지. 무슨 영화야. 심지어 피나바우시를 보러 갔어. 이대에 있는. 왜 좋은 영화 보러 가? 이대에 있는 아트하우스에. 모모에서. 미치겠다. 무슨 피나바우시를 그렇게. 그니까 나 아직도 진짜 너무 생생해. 피나바우시를 왜 그 새끼랑 볼 생각을 했나 몰라. 진짜 창피하다. 알아 나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나왔지.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나? 그래서 밥을 먹고 근데 뭐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방을 잡은 거지. 근데 그분에게는 이제서야 자기가 하는 그치. 그분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파이널리인 거고 나는 할게 뭐 없으면 이거는 여기까지 그래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불같이 막 서로가 좋아져서 혹은 뭐 이렇게 막 그런 맞아 뜨겁고 막 이런 막 뭔가 되게 섹시한 상황? 영화에서는 꼭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주체하지 못하고 걸어가는 과정도 참지 못하고 맞아 다들 막 옷을 찢어 발기려고 막 그런 기세로 막 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달랐고 그리고 뭐 그냥
주섬주섬. 소리를 지를 것까지야. 똑바르게. 이건 제가 지른 게 아니에요. 나온 거예요, 그냥. 주섬 벗고. 근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왜 영화에서 보면 이게 막 끝나고 나서 둘이 이제 침대에 털썩 누워서 막 너무 좋았고 막 이제 가쁜 숨을 몰아쉬고 막 이러잖아. 근데 가쁜 숨을 몰아쉴 게 없어. 가쁘지 않아? 가쁘지 않아. 너무 평온하고 너무 릴렉스했고. 무슨 노부부냐고? 아니 이게 뭐 시간이 길고 이러면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아주 빠르게 끝났고 주섬주섬 빠르게 끝나고 이제 주섬주섬 집에 갈 일만 남은 거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연락이 와도 문제겠다. 좀 뭔가 정말 경험이 이걸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느님은 안 하느님은 그래. 못한. 차라리 이런 경우 없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망한 소개팅도 이거보다 나을 것 맞아. 같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땀이 나네 등에서.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영화 같진 않더라. 근데 이게 참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사람은 그날 밤에 원나잇을 원했을 맞아.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멀쩡하게 만나서 그러니까 대낮에 만나서 그 텐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걔는 그랬을 수도 있잖아. 그때는 술 취해가지고 그래, 밤이니까 또 뭔가 좀 이렇게 필터 껴서 있었는데, 보였는데 그 대낮에 다음날 보니까 그냥 그런데 약간 그리고 이렇게 아니 생각했을 자기 수도 자신이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냥 현타 왔을 올 수도 있지. 그럴 것 같아. 뭔가 짜게 식은 상태에서 억지로 이어가 보는 데이트와 마무리. 근데 저는 원나잇은 아닌데 원나잇과 비스무리한 걸 해본 적은 있어요. 비슷한 게 뭐예요? 제가 그 마이애미 패션쇼 갔을 때 그때 제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늘 이렇게 패션쇼나 이런 거 가면 호스텔에 묵었단 말이에요. 근데 호스텔에 오만 가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근데 거기 멕시코인가 뭐 어디에서 온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 억양 딱 그거야. 근데 걔가 막 너무 나한테 이제 이렇게 되게 됐어요? 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저녁도 먹고. 근데 얘가 계속 막 나한테 추파를 보내는 거지. 그래서 추파.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라. 좋아요. 저 클래식하고. 근데 진짜 왜 거기가 이제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공동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방에 갈 수는 없어. 그치. 왜냐면 그 방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뭐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될 일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마이애미 해변에서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키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와 괜히 남미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미 키스 좀 다른가요? 다르더라고요. 나 이빨 뽑히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앞니가 볼필 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정신 차려서 이제 각자 방에서 이제 잘 자 이러고서 이제 헤어졌는데 할 수 있었다. 그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어. 그랬는데 되게 강렬했다. 거의 그러네요. 거의 원나잇 같은.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궁금하다. 남미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괜히. 그래가지고 역시 사람이 넓은 곳으로 나가야 돼.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좋은 땅에서 사람 만나기 쉽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근데 나름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빨이 이렇게 빠질 뻔한 하셨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 이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짜릿해. 기분이 얼마나 짜릿해. 이게 사람마다 근데 취향, 그러니까 뭔가 오히려 노출된 곳에서는 일체 그런 걸 못한다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저도 약간 짜릿파. 개 좋았겠다. 그리고 어차피 약간 내 나와바리가 아니라서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치. 어쩔 건데 네가 그래서 뭐 쫓아낼 거야? 뭐 이런 거 네가 니네 집이야? 아니잖아.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재밌었겠는걸? 재밌었어. 그래가지고 역시 해외여행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원나잇이라기보다도 내가 뭔가 어떤 상한선이라는 거를 좀 정해놓고 하나씩 도전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도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뭘 굳이 내가 끝까지 뭘 해내야만 그치. 이게 뭐 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떤 되게 윤리적으로 너무 안전한 전형적인 관계 말고 그 밖에 모든 것. 그런 것들 중에서는 뭐 해볼 수 있는 그쵸, 것들이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헤테로에게 사실 맞아요. 안전한 곳은 아니고 특히 헤테로 여성. 네, 헤테로 여성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섹스의 시그널로 잘못 그들이 받아들이는 미개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맞아. 좀 시도하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렵고 뭔가 잘못했다가 오해를 사게 맞아. 상황을 그렇게 만들까봐 조심하는 게 좀 더 디폴트의 태도처럼 맞아요. 놀러 어디 가도 맞아. 되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뭘 하기가 쉽지 그게 저는 어떤 차이라고 생각했냐면 노라는 사인을 노로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야 존나 싫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존나 싫다고 해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 아니 그니까 제가 저희 예전에 가끔 놀러 갔던 그곳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원래는 혼자도 종종 놀러 갔었는데 네네네. 일정 기간 동안 발을 끄는 적이 있어요. 네. 한 번 제가 갔다가 되게 여러 사람들과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근데 뭐 거기 프랑스 여성분들이 있었고 뭐 되게 다양한 인종과 성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프랑스 여성분 둘이 친구로 같이 온 것 같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속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눈치 없는 저와 국적이 같고 그 성별이 네, 시스젠더 한국 남성이 계속 이제 저한테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중에 말을 걸어요. 혼자 오셨어요?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더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왜냐면 근데 봤는데 또 영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왔냐고 네 이러고 그냥 무표정으로 계속 다른 곳을 보고 그런 식으로만 했는데도 계속 막 말을 걸려고 하고 막 이래서 계속 제가 막 모른 척하고 안 보이는 척하고 막 딴 데 보고 막 이랬는데 멈추지 않죠? 멈추지 않아요. 뭐 어떻게든 이제 말을 막 짜네요. 뭐 여기 뭐 하다못해 음악 좋지 않은 뭐 아니면 뭐 날씨 얘기부터 별 지랄 같은 소리를 다 여기 하죠. 뭐 자주 오세요? 막 이런 것도 해가지고 뭐 난 여기 저는 진짜 약간 거기가 음악 스타일이 7, 80년대 미국에 맞아. 펑키 그런 거 많이 잘 틀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약간 제 취저여가지고 진짜 가기 시작한 거여서 난 이 음악이
이런 음악 너무 좋다. 처음에는 약간 또 이렇게 별로 이런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음악 너무 좋아해서 들으러 온다 했는데 막 저도 했는데 걔는 아무리 봐도 이런 음악 찾아 들을 것처럼 음악이라는 걸 듣게 생기지가 않았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냥 어디 약간 스터디 카페에 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 느낌. 그래서 걔도 남자인 친구랑 같이 왔는데 둘이 온 건데 뻔해 심지어, 보였구나. 심지어 걔보다도 얘가 더 별로야. 아무튼 그랬고 뭐 그러니까 막 자기도 좋아하고 자기도 자주 온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았고 나중에는 뭐 번호 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는 시간에 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는 또 담배도 없었어. 나보고 하나만 달래. 헐. 그래서 같이 담배를 펴요. 굳이 붙어서. 근데 저는 계속 프랑스 여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책 계약을 막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막 폴리아모리 에세이 쓴다. 걔네들이 뭐 직업 뭐냐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뭐 한국에 왜 왔는지 그분들 뭐 영화 공부하러 왔다고 했어요. 뭐 이렇게 봉준호, 박찬욱 좋아한다고 하면서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너무 새로운 네. 그 방향이다. 네. 그래서 나도 영화 좋아하니까 더 반갑고 막 이래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이 자식이 자꾸 끼려고 하지만 다행히 얘는 영어를 진짜로 리터럴리 한마디도 못해서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옆에서 계속 우물쭈물 서 있고 그래서 난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얘가 따라와가지고 뭐 혹시 번호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번호는 절대 주고 싶지 않고 근데 걔가 분명히 저한테 자기도 자주 온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뭐 또 볼 인연이면 또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러고 그냥 갔는데 걔는 그게 내가 되게 로맨틱한 말을 자기한테 던진 건 줄 알고 막 약간 되게 오글거리는 막 제스처 같은 거 하면서 막 손을 막 또 막 흔들어 막 갑자기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야 못 알아들은 거지 이 새끼야 거절이야. 내 번호 안 줄 거라고 너 보기 싫다고 너 아니라고 너 올까봐 당분간 안 갔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저는 노를 노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맞아. 아니 그 전부터 제 온몸으로 노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둘 다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나잇 맞아. 이것은 뭐 오히려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하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다가 진짜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 하다가 기분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원나잇인 거지. 맞아.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헤테로 여성일 경우 헤테로 섹스를 한다는 가정하에 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사실 이거는 뭐 권장을 하고 안 하고 이럴 건 아니어서 그냥 뭐 그냥 선택을 하는 건데 근데 네 저는 뭔가 원나잇에 충동이나 욕구가 있다면 스스로라도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리고 이제 비상 연락망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연락이 안 되면 뭐 신고를 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저 아는 친구는 제가 이제 비상 연락망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시까지 내가 안 들어오면 뭐 연락을 해라.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원나잇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아무 하고 나는 안 해 또. 근데 기준이 그럼 있어요? 기준이 있어. 뭐냐면 한 달 이내의 성병 검사지를 가지고 있는 남자하고만 하는 거야. 그런 남자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와, 원나잇을 위해서라면 그런 걸 지참하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매력적인 애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너무 자고 싶으니까 그 검사지를 떼어오는 거야. 와. 얘랑 자고 싶어서. 대박이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내가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 맺어서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있죠. 생각해요. 네. 그쵸. 뛰어와서 자준다면 그래. 그렇지. 할 수도 있지. 근데 뭐라 그래야 돼? 프렌즈 윗 베네핏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가능했던 분 경험 이미 있거나 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혹시 제발 나에게 희망을 줘. 뭔가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나 그냥 개인 상담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약간 거의 없는데 그 어플에서 가벼운 만남 좋아요. 이게 진짜 보통 가벼운 만남 싫어요가 있고요. 맞아. 왜 이렇게 무거운 걸 좋아하지? 그러게 다들 너무 얽매이고 싶나 봐요. 3대 500 이렇게 드시나? 그래서 가끔 이제 그리고 FWB 이렇게 아예 적어 놓으시는 분들이 진짜 가끔 있어요. 진짜 이제까지 한 3명 봤나? 한 300명 중에 3명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라이크 누르고 보죠. 일단 반갑다. 같은 마음이야. 반갑다 친구야. 약간 이런 진짜 그 느낌으로. 우리가 알지 모르겠지만 반갑다 친구야. 진짜. 이 황무지에서 그런 느낌으로. 그니까 이게 시그널이 뭐가 됐든지 어떤 관계든지 내가 원하는 바와 상대가 원하는 바가 같을 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관계의 어려움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프렌즈 윗 베네핏도 마찬가지고 오픈 릴레이션십도 그렇고 그리고 원나잇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의 니즈가 정말로 잘 맞았을 때 그때 서로에게 다 좋은 거지 한 사람의 마음이 엄청 크거나 혹은 엄청 너무 상대랑 다르거나 이러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나는 그냥 오늘 원나잇 정도 생각했는데 나는 너랑 끝사랑을 생각했어. 이러면서 막 너 결혼하자. 마음에 들어. 결혼하자. 오래 보고 싶어. 곤란해지는 거지. 내일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거든? 막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지. 너무 곤란해. 너무 곤란하지. 오픈 릴레이션십도 이게 제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또 다른 이 가능성을 꿈꿀 수가 있는 거지. 네네네네. 진짜 지금 와이프가 좀 웃긴 게 저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재미없는 회사 생활을 하는 자아가 있고 약간 나의 인생을 약간 재미있는 이야기를 약간 구경하는 것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런 모드일 때가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프로필 막 어떻게 해놨어? 봐봐. 막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좀 그렇고 막 약간 이런 피드백을 막 준다든지. 근데 제가 계속 왜 이렇게 사람 만나기 힘들어 막 이러니까 맞다. 자기가 이제 뒤늦게 생각났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 만나려면 어플에서는 좀 힘들고 트위터에 비공개 계정으로 그런 용도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정 안에서 이런 거 갑자기 말을 그걸 왜 이제 말해? 저는 약간 그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상황인가? 그리고 혹은
물론 그 소위 새끼라고 하는 네. 알죠? 새끼를 돌려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계정을 이렇게 구경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탐탐히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네. 한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내가 그런 나 자신 견딜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제 파트너는 아마 님은 안 될까 못할걸? 이라고 했고 제가 이거 심지어 이 심리상담사한테도 말했는데 이 지나면 힘들 거예요. 그도 굉장히 잘 안다는 듯이 이 세계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극적. 아니 근데 진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이게 진짜 요새 제 주위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짝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도 정말 노력과 끈기 그리고 그런 자신을 견디기 쉽게 포기하지 않기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 와 이게 약간 좀 하다가 현타 오고 이런 나약한 마음으로는 안 돼. 만날 수 없어. 사람 만나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중꺾마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힘을 내야 된다고 이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극적인 주제에 비해서 오늘도 사실 그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오진 못했네요. 너무 막 웃픈 얘기만 줄줄이 늘어온 거 너무 잘 안 되고 있는 얘기. 내가 뭐 오픈 릴레이션십까지는 됐으니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성관계를 위해서는 중꺾마가 필요하다. 내 파트너가 응원해주는데도 이렇게 못 찾고 있다. 쉽지 않다.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딱 마음이 딱 같이 맞는 사람 정말. 네. 아니 그 마음을 그리고 다 솔직하게 좀 어느 정도는. 그럼요. 너무 말을 장난하지는 아니어도 그냥 살짝 이렇게 흘려줘야지. 찾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마음을 안 흘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마음을 좀 흘리실 의사가 있으신 분 계시면 이메일 주시거나 DM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네 다양한 관계들 원나잇 이제 friends with benefit 그리고 이제 오픈 릴레이션십. 근데 다양한 관계라고 말하는 거 되게 뭉뚱그리고 포장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좋게 포장하려고. 네. 어떻게든 이제 19금에는 안 걸리든 우리가 좀 야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냥 뭐 이런 것들. 했다 얘기를. 다양한으로 그냥 대충 퉁쳤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맨날 까먹잖아요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몰아서 오늘의 컨텐츠 그리고 오늘의 음식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가 이 처음으로 라기보다는 이제 주위에 그 폴리아모리 관계를 이제 내가 한창 맺고 있을 당시에 그거를 주위에 일종의 커밍아웃을 할 때 네. 어떤 반응으로서 돌아온 것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라는 반응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폴리아모리 관계가 나오는 콘텐츠도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쵸. 뭐 요새 기껏해야 뭐 게이 레즈 정도지 뭐. 그치. 뭐 아직도 뭐 트랜스젠더까지도 별로 콘텐츠에 흔치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요새도 있나요? 왓챠에서 전 봤었는데 Why Woman Kill의 시즌 2에 그런 커플이 나옵니다. 커플이 맞아요. 아니라 저 봤어요. 한 집에 결국 3명이 살게 되죠. 원래부터 셋이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원래는 커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고 그러다가 셋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또 일이 터지고 막 그런 얘기가 거기에 있었어요. 제목부터 Why Woman Kill인 게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있는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너무 강추 드라마입니다. 맞아요. 시즌 1도 재밌고 맞아. 근데 시즌 2는 또 다르게 재밌어. 진짜. 그거는 지금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드라마야. 알짜배기. 어. 너무 웰메이드고.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오늘의 컨텐츠를 위한 음식. 또 뷔페하실 건 아니죠? 뷔페 그만 써먹어야겠어. 맨날 적어놔야겠어. 내가 뭘 추천했었는지. 뷔페 너무 많이 추천해가지고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차라리 브랜드를 추천해야 될 지경이야. 진짜? 오늘은 샤브샤브 뷔페입니다. 오늘은 뭐 고기 뷔페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 돌려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막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밖에 안 돼. 그러게 뭐지? 보통은 예인 씨가 맨날 더 고민하는데. 더 고민해서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어렵다. 저는 말리부 오렌지. 왜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클럽에 가서 원나잇을 상대가 원하고 이제 나는 그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갑자기 대낮에 데이트했던 그때 술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클럽에 가면 칵테일이랄 게 없었어. 그냥 예를 들면 뭐가 피나콜라다 있나요? 피나콜라다도 없어.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안 만들어줘. 그래서 제콕 이런 거 있나? 제콕 정도가 있는 데인데 이제 거기에 말리부 오렌지가 있는 데가 아주 가끔씩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마셨던 것이 말리부 오렌지다. 어긋난 원나잇. 어긋난 원나잇의 추억 하면 이제 말리부 오렌지다. 근데 약간 칵테일 정도의 술이 뭔가 이런 가벼운 관계에 좀 어울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위스키나 뭐 아니면 뭐 엄청 독한 독주들 이런 거는 오히려 혼자서 사색할 때 마셔야 될 것 같고. 맞아.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마시면서 뭔가 중요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뭐 마피아 보스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그런 좋은 술은 좀 모르는 사람이랑 막 먹기 좀 아까워요. 맞아. 차라리 좀 좋은 사람이랑 먹고 싶지. 그래서 이제 가볍게 즐기기엔 나쁘지 않은 칵테일. 그래서 뭐 그런 관계를 원하실 때 한 잔쯤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칵테일 갑자기 땡기네. 그런 관계를 원하고 있나? 너무 웃긴다. 일주일 안에 칵테일 각자 이제 마시고 올 수 있는지 그 다음 주에 확인해보는 걸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칵테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칵테일 생활을 응원하면서 안 된다면 저처럼 책이 아니라 때로는 토이를 사는 것도 맞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건전하고. 그럼요. 네. 다양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예를 들면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다르게. 요새 붙일만해. 요새 얼마나 아이들이 아름답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 제가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따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김지양 정예인의 레이디스 팟캐스트.